생각을 해보세요. 어? 참여하는 아무도 참여 안 해주면 어떡해. 자, 이제 3, 2, 1. 오늘 미적분 속도와 가속도 해보고 끝내봅시다. 나해. 나 러블로스 이해하는 아이. 있어. 속도와 가속도 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만합니다. 속도와 가속도.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속도와 가속도인데 순간적인 속도와 순간적인 가속도, 순간 속도랑 순간 가속도를 구하는 날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자, 한번 감정이입을 해봐. 제가 여기 합류했어요. 자, 여기 합류해서 여기서 출발을 할 거야.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야. 자, 이 스타트 라인에서 너희가 얘를 잘 관찰해봤을 때 얘가 갑자기 슝 이렇게 가버렸어. 얘가 아주 빠르게 슉 가버렸어. 그러니까 얘 위치가 아주 빠르게 변했어. 그러면 위치가 빠르게 변했다 이거를 우리가 뭐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뭐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위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속도가 크다. 그러니까 위치가 많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도가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위치가 여기서 아주 천천히 변화해. 천천히 변화해. 그러면 얘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되게 조금밖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 뭐가 느리다라고 얘기해?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하지. 속도가 작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엔 무슨 개념이냐면 속도란 시각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 위치가 많이 변했으면 속도가 큰 거, 위치가 조금 변했으면 속도가 작은 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시각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예요. 자, 그러면 얘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거, 뭐 0초에서 3초까지, 0에서 3까지 알아보는 거, 그게 이제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평균 속도 말고 만약에 너희가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다.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고 싶다. 만약에 너희 과속 카메라 딱 찍으면 그 찰나에 속도가 찍히거든. 그런 것처럼 이 점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순간적인 딱 속도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순간 변화율은 뭐랑 같아? 우리 이전에 배웠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속도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는데 뭘 미분해서 구하시면 되냐?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시면 뭘 구할 수 있냐?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순간적인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여서 얘는 순간 속도예요. 근데 순간은 보통 생략해서 씁니다. 딱 3에서의 속도 혹은 5에서의 속도 혹은 뭐 10초에서의 속도, 정확하게 그 어떤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조금씩 따라오세요. 그래서 좀 문자하고 지점을 얘기를 해보면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수직선 위에 이 x축 위에서 값이 따라 움직이는 거라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x라고 표현을 하고요. 속도는 영어로 뭐야? 속도. 참여형 수업. 아니 물어보지 마. 속도 영어로 뭐야? 속도는 영어로
velocity예요. velocity. 그래서 V라고 씁니다. 배웠잖아. velocity. 아 배우셨어요? 스펠링 뭐니? velocity. 이거 맞죠? 야 어떡해. 기억나? 열심히 때 배웠잖아. 뭐야? 왜 이렇게 반응들이 안 좋아? 그래서 속도는 V 이렇게 쓰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x를 미분하면 v가 된다.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에는 x를 미분했다 해가지고 x 프라임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x를 우리가 뭐로 미분하시는 거냐? 지금 시각은 보통 타임 t로 쓰는데. 그럼 x를 t로 미분해야 돼서 얘를 뭐라고 쓰시냐? dx dt 이렇게 씁니다. 참고적으로 써놓으세요. 얘 의미는 무엇이냐면 x를 t로 미분했다 그런 의미예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했다.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좀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위에 있는 놈을 아래에 있는 놈으로 미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x를 t로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 얘는 분수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얘 읽으실 때 위에부터 읽으셔야 돼요. dx 아래 읽어봐. dt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찐으로 진찐으로 dx dt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거 무식하게 dt분의 dx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알겠지? 어디 가서 무시받아. 무조건 제대로 안 배웠다고. 읽을 줄도 모른다고. 무시받아. 너네 어떤 무시를 당하냐면 이거 dt분의 dx니까 dd 약분 되겠네 막 이런단 말이야. 진짜 이거 진짜 완전 무시 발언이야. 문과 보고 무시 발언. 약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분수 아닙니다. dx dt. 알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위치 같은 경우엔 지금 오른쪽 방향은 커지는 방향이죠. 그리고 왼쪽 방향 작아지는 방향이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치가 왼쪽으로 변하는 걸 작아지는 방향, 음의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들아, 양의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한다면 속도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냐? 속도는 0보다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양수인 상태. 속도가. 만약에 속도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위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엔 지금 크기도 존재하지만 얘는 양의 방향 혹은 음의 방향처럼 방향도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양수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커지는 거. 음수면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작아지는 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 보통 너희 차 타봤어? 운전해봤어? 운전 안 해봤지만 그 미터기는 봐봤죠? 거기 이제 속도계, 거기 이제 속력이 표시가 되는데 속력에는 음의 값이 있는 없지. 다 양의 값이지. 양수지. 그거는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력은 속도의 크기야. 뭐라고? 속도의 크기. 력. 힘력자. 그래서 속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얘는 속도의 크기고요.
아니 씨. 넓은데 두. 왜 밑에서 기고 있니? 그래서 속열은 속도의 크기고요. 그러면 얘는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만 있는 거라서 뭘 씌워주면 음수를 양수 만드니? 그치,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크기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엔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돼요. 절대값 속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크기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속력은 크기만 존재하는 개념, 속도는 방향과 크기 다 있는 개념. 조금 어렵게 방향, 크기 다 있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해? 벡터. 크기만 있는 걸 스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필요 없습니다. 물리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죠? 참고로 좀 물리는 안 했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물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가속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속도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자 가속도는 뭐냐? 속도가 만약에 빠르게 커졌어. 그럼 가속도가 큰 거야. 그리고 속도가 만약에 아주 천천히 커지고 있어. 그러면 가속도가 좀 작은 편인 거야. 그리고 속도가 만약에 줄어들고 있어. 그럼 가속도는 음수인 거야. 만약에 빠르게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가속도가 음수인데 값이 큰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시간에 따른.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가속도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 시각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게 변하면 가속도가 큰 거, 많이 변하면 가속도가 큰 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속도는 일단 어떻게 쓰나 생각해봤을 때 얘 영어로 가속도 영어로 많이. 악셀 알죠? 악셀. 악셀이 가속도예요. 악셀 밟으면 속도가 커지잖아. 그래서 가속도는 A 이렇게 씁니다. A. acceleration. 이해해요. 편히 헷갈려서 안 쓸게요. 안 쓸게요. R이 두 개인가? ACCEL. 도와줘. ACCEL. C 두개 아닌가? ACC 맞을걸? ACC까지 맞아. ELATI 잠깐만. ACCEL. E 야 확실하게 해. acceleration? 이거 맞나? 아니야? 이상한데? acceleration. 모르겠다. 자. 갑자기 흥분했어 왜? 자 그래서 일단 가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시면 속도의 순간 변화율. 지금 우리는 순간 가속도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속도의 순간 변화율, 속도를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 누구? V를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온다. 근데 이제 순간적인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얼만큼 속도가 증가했는가. 그래서 속도를 만약에 너희가 미분하게 되면 무엇이 되는 거냐? 얘는 가속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속도는 A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V의 속도를 땡 처리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조금 우아하게 쓰면 V를 시간 T로 미분했다. 뭐라고 쓰면 돼? dV. 좋다. dt. 잘한다. dV dt. 왜 d라고 쓰냐면 우리 변화량 얘기했을 때 변화량,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우리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이거
얘 뭐라 읽었어? 델타라 읽었지. 그러니까 델타라고 쓰면 얘는 x의 증가량. 근데 이제 길게 잡아본 x의 증가량, 길게 잡아본 y의 증가량. 이거는 이제 델타 이렇게 쓰고요. 얘는 이제 순간적인 변화량을 얘기할 때 t라고 써요. 그래서 x가 순간적으로 변화했을 때 t가 순간적으로 변화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이해. 대략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얘는 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적 추를 하시는 분들, 이과생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미적 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는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 미분하시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온다. x 미분하면 v고, v 미분하면 a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지금 위치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1t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지금 t가 3일 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딱 그 3에서의 속도, 3에서의 가속도, 그러니까 매우 순간적인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3초일 때, 3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3초에서의 시각이 3일 때의 순간적인 속도랑 순간적인 가속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얘들아, 지금 위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시면 뭐가 돼? 속도가 되지.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속도는 얘를 t로 미분하셔야 돼요. 시각이 t니까 얘 t로 미분해보면 얘 뭐가 돼? 뭐가 돼?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지. 그리고 속도 구해놨으니까 얘 미분하셔서 가속도도 구해볼까요? 가속도 구하면 마이너스 6t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속도고 이게 가속도야. 근데 몇 초에서 해? 3에서 해. 그러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 속도가 마이너스 15였던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3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속도랑 가속도는 그냥 미분해서 구하실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 자, 운동 방향은 누구랑 관련된 개념이냐라고 한다면, 물론 얘 위치가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꿔야 되겠지만, 속도가 양수일 때 양의 방향이었고 속도가 음수일 때 음의 방향이었죠. 거꾸로다.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기 위해선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속도 v의 부호가 변할 때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괜찮니? 자, 그러면 속도함수 여기 있잖아. 얘에 대해 그래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얘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유로블록하게 절편 두 개 있죠? 누구랑 누구 있어? 풀마 2가 있지? 그래서 지금 2랑 마이너스 1일 텐데 시각 같은 경우에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우리 시간은 음수일 수는 없죠. 시간은 무조건 0보다 큰 개념이어서 2에서 속도가 지금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지. 그래서 t가 2일 때다. 이해돼? 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도가 10일 때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해볼까요? 자, 일단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고. 자, 그러면 속도 같은 경우엔 t로 얘를 미분해 주시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4 따라왔어요? 그러면 속도가 지금 몇인 순간? 10인 순간에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가 10일 때 t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넘겨서 방정식 풀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t가 될 수 있는 건 4와 마이너스 2 중에 누구야? 그치, 무조건 4가 돼야 되겠죠? 시각이니까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4초에서의 시각 4에서의 위치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위치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64, 48, 56 이렇게 되어서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가능하니? 예. 할만하죠? 3번 문제 읽어봐. 자, 봐봐요. 자, 요놈은 지금 정피가 원점을 통과할 때 순간 속도를 물어보고 있거든. 얘들아,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원점이니까 일단 0이죠. 뭐가 0이라는 얘기야?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그치, 위치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0일 때가 원점 통과할 때야. 그러니까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그놈의 지금 얘가 지금 있는 방향, 있는 지금 그 위치가 0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가 0이야. 속도가 0인 건 뭐야? 지금 속도 0. 그치, 정지. 그러니까 너 어디야? 물어봤어. 너 지금 원점 통과하고 있어? 물어봤어. 근데 나 지금 속도가 0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 친구가. 어쩌라고? 아니, 너 원점 통과하고 있냐고. 속도가 0이야. 이건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속도가 0인 건 정지 상태인 거고, 가속도가 0인 건 속도가 일정한 거지. 오, 그치, 등속 운동. 맞지? 등속 운동. 그치, 등속 운동. 속도가 지금 일정하게 유지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위치가 0인 건 그냥 걔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0인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건 위치가 0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0이야. 자, 얘가 0이 되는 t에 대해서 구해봅시다. 지금 t 묶어보시면 t마이, t마3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니? 그럼 t가 몇일 때 원점을 통과하고 있냐? t가 2 또는 3일 때죠? 근데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 순간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는? 그러면 2초랑 3초 중에 마지막은 3초겠죠? 맞아요. 그러면 시각 3에서의 속도를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x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3에서의 속도니까 3 집어넣어 보시면 27, 30,
6이 되어서 얘가 지금 3의 속도로 원점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지. 이해되니? 좋습니다. 4번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속도가 속도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 수직선 위에서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 위면 왼쪽 오른쪽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위아래 존재할 때 x축이거나 y축일 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지금 4번 같은 경우엔 지금 요놈은 지면에서 수직으로 위로 쏘아 올렸다라고 했으니까 위아래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요놈의 지금 x가 50 마이너스 x 최고 높이에 도달한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최고 높이에서의 아하 감사합니다. 이게 높이에요. 자 해볼까? 자 일단 지금 높이가 50t-t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높이가 결국 뭐의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높이가 커질수록 위치가 지금 위로 가고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높이 같은 경우에 위치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최고 높이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 위치, 이 높이가 가장 클 때의 t값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요놈은 지금 몇 차 함수? 2차 함수잖아 t에 대한. 그러면 그래프 그래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언제 제일 커? t가 몇일 때? 25일 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t가 25일 때 가장 크니까 그때의 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때의 속도는 지금 미분해 보시면 50 마이너스 2t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5에서의 속도니까 25를 집어넣어 보시면 몇이야? 0인 거지. 0인 거면 물체가 잠깐 정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봐봐. 저희가 공을 가지고 던져 슝 던져 그럼 공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잠깐 멈추지 않겠니?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우와 하면서 떨어지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서의 그 속도는 이렇게 처음에는 슉 던졌을 때 빠르게 슉 가다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이렇게 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의 속도가 0이다.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서. 이해되니?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얘들아 지면에 닿는 건 누가 0인 거야? 높이가 0일 때 지면 아니야? 지면? 맞지? 그래서 지면에 닿는 순간은 높이가 0일 때예요. 그래서 높이가 0일 때의 속도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높이가 0일 때니까 지금 이 높이 함수 50t-t제곱 얘 언제 0 되니? t가 몇일 때? 0이랑 50일 때. 근데 0에선 당연히 0이죠. 왜냐면 처음인 거니까. t가 0이라는 얘기는 처음 출발할 때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까 여긴 처음엔 지면이었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50초가 지나서 지면에 이렇게 딱 닿는 이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t가 50일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50 집어넣으시면 속도가 몇일 때? 그치? 마이너스 50.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가끔 아니 지면에 닿았으면 당연히 얘 지면에 딱 떨어져 있었으니까 얘 딱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속도 0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닿는 순간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좋습니다. 5번 해보실래요? 자, 해볼까요? 자, 얘는 지금 가속도가 가장 클 때지. 가속도 어떻게 구했어? 속도를 미분해서. 미분했다라 하면 뭘 구하겠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 맞지? 그래서 지금 가속도 같은 경우에 속도 함수에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 함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T에서의 접선, T2에서의 접선, T3에서의 접선, T4에서의 접선, T5에서 접선 기울기를 다 비교해 보시면서 가장 클 때가 누군지 찾아주시면 되지. 누구야? T3. 이때가 기울기 양수 가장 크죠. 그래서 그냥 답은 T3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밑에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해봤니? 해보셨나요? 같이 해볼까요?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속도함수예요. 속도함수.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해보자. t가 5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꿉니까? 물어봤는데 지금 이 5초에서의 상황을 지켜보시면 왼쪽에선 속도가 플러스죠. 그런데 오른쪽 속도가 플러스죠. 맞니? 그러면 얘는 5초에서 어떻게 운동하는 거야 지금?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지. 운동량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양의 방향으로 막 가. 멈춰 5초에서. 그러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운동방향 안 바뀌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해되니? 자, 니은 0에서 6까지 3번 바꾸냐? 몇 번 바꿔? 그치. 부호가 바뀌는 곳을 체크해 보시면 2랑 4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지만 지금 요놈은 3번 물어봤으니까 2번이니까 틀렸죠. 자, 지금 2에서 4까지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냐? 2에서 4까지 지금 얘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 맞죠? 이해돼? 리을은 4에서 6까지 속도가 증가하냐? 그거는 아니지. 지금 보시면 얘는 속도함수야. 속도함수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얘는 틀렸다. 좋아요. 7번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끝냅시다. 해봤나요? 해볼까요? 자, 일단 지금 얘는 무슨 함수?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 그러니까 속도 함수랑은 달라요. 그래서 요놈은 위치에 대한 함수이니까 위치에 대한 함수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t가 a일 때 속도가 최대냐? t가 a라고 한다면 지금 속도는 어떻게 구해? 위치를 뭐해서? 미분해서 구하지. 그럼 속도는 결국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 속도 같은 경우에 결국 위치의 접선 기울기다. 아까 우리가 가속도를 속도의 접선 기울기로 해석했던 것처럼 속도도 똑같이 위치의 접선 기울기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A에서 속도 어때? 0 아니야? 그러니까 위치가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잖아. 맞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위치가 감소하고 있잖아.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돼? 좋아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지금 속도가 최대인 곳은 양수인 부분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절대 안 되고요. 자, 니은 운동 방향이 3번 바뀌었냐 물어봤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위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 혹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을 찾아주시면 돼요. 왜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맞니? 그러면 얘들아 일단 운동 방향 바뀌는데 어디야? 알파벳으로 알파벳. A 좋다. 지금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그리고 C 좋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E 좋다.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뀌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F까지. 근데 F는 포함이 아니니까 지금은 3번이 맞겠지.
이해됐어요? T가 C일 때 속도가 0이냐? C일 때 속도 0 맞니? 맞잖아. 기울기가 0이니까. 와. 역대급 힘들다. 리을 원점에서 가장 뭐냐? 뭐니? 언제가 제일 멀어? 그치, A에서가 가장 멀잖아. 지금 이 값이 제일 클 때. 위치가 가장 클 때가 지금 원점에서 가장 멀어. 여기가 5.0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제일 멀고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대수는 280초까지. 자, 280초까지인데 일단 그 너희 노말 전원조합 문제 거기 풀어 보셨을 텐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 그 해설을 못했어요. 앞에 너무 할 게 많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할 거거든. 그 노말부터 해설을. 그래서 노말부터 그 오늘 배운 거 토대로 또 접근 가능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좀 생각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280초까지 해오시면 되고, 그리고 미적분은 우리가 초과 속도는 다 끝났는데 변화율은 아직 다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일단 페이지는 156쪽까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변화율에 대해서 몇 개 안 하는 게 155쪽 제외하시고요. 그리고 126쪽의 마지막 문제인 4번은 제외하시고 문제 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오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주 2회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일수, 화목, 월급 이렇게 선택하셨을 텐데 선택 안 하시면 내가 마음대로 넣어버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